와, 진짜 크다. 여기가 어디야? 이 바보야, 고덕대교잖아. 아, 그 다양한 기술들이 접목되어 있다는 그 고덕대교? 맞아. 그럼 우리 고덕대교에 사용된 기술을 알아보러 함께 가볼까? 안녕하세요. 저희는 대한토목학회 대학생위원회 소속 고재석. 김소미입니다. 오늘은 캐면 캘수록 재미있는 토목기술톡 이하 캐캐톡톡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한강 고덕대교 현장에서 최광수 감독님과 이은철 팀장님을 모시고 기술 관련 인터뷰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도로공사 용인구리 건설사업단 1409 특수구조물 감독 최광수 차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현대건설 현장 설계실을 맡고 있는 이은철 부장입니다. 첫 번째 톡입니다. 최근 국내 수로나 강 바다를 지나는 대형 교량의 경우 현수교를 우선적으로 택한다고 접했습니다. 고덕대교는 현수교가 아닌 사장교를 택하셨는데 사장교로 설계를 결정하신 이유와 그로 인한 기대 효과가 무엇인가요? 현수교를 우선적으로 이렇게 택한다기보다 교량이 건설되는 곳의 어떤 지형이나 그리고 가설 여건, 교량 하부를 통과하는 어떤 선박들의 크기, 그리고 사업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교량의 형식을 결정하게 됩니다. 경관장이 한 200m에서 한 800m 정도 되는 교량에서는 사장교가 좀 더 경제성이 좋고, 그 다음 경관장이 1000m가 넘어가면 현수교가 경제성이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가 고덕대교가 통과하는 이 그 한강 지역은 상수원 보호구역이고요. 그리고 그 생태자연 경관 보존 지역입니다. 그래서 수상 작업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입찰 시에 경관장에 대한 조건을 350m 이상을 입찰 안내서에다 명시를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국가 R&D 사업으로 해서 그 초장대 교량 연구 사업을 수행을 하였습니다. 그 연구 성과를 적용하는 어떤 테스트 베드의 개념, 그런 조건을 만족하는 교량을 입찰 시에 시공사가 제안하도록, 그 입찰사인 현대건설에서는 경관장 540m인 사장교를 제안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장교의 한강상의 랜드마크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고덕대교를 사장교로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두 번째 톡입니다. 교량의 경우는 자연하중이나 차량하중과 같이 지속적이고 변동성이 큰 활화중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초장대 콘크리트 교량에서 크랙이 발생한다면 상당히 위험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고덕대교의 재료로서 콘크리트를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장교의 그 상부 구조를 어떤 재료를 쓸 것이냐에 따라서 이제 강사장교와 콘크리트 사장교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선 콘크리트 사장교는 강사장교에 비해서 일단 경제성이 있습니다. 주탑과 주탑 사이의 주 경관장이 500m 이하인 경우에는 콘크리트 사장교가 강사장교에 비해서 경제성이 있다라는 게 이제 통설이고요. 고덕대교는 요 주경관장이 540m이기 때문에 이제 540m까지는 콘크리트 사장교가 강사장교에 비해서 경제성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콘크리트 사장교는 이 재료 특성상 강사장교에 비해서 중량이 크기 때문에 바람이나 이런 진동에 대한 저항성이 상당히 큽니다. 특히나 그 콘크리트 사장교는 강제에 비해서 이제 균열의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콘크리트의 균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균열을 제어하면서 시공을 해야 되고, 불가피하게 발생한 균열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수 또는 보강을 통해서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콘크리트와 관련하여 연속된 세 번째 톡입니다. 초장대 교량의 재료가 콘크리트라서 교량 자체의 하중이 대단히 클 것 같은데요. 그중 학부생 수준에서 집안 치마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예, 사장교는 교량 형식 특성상 모든 하중은 이제 주탑 쪽으로 몰리게 됩니다. 그러면 주탑 하부에 이 발생하는 반력을 적절하게 지지를 해야 될 텐데요. 저희 고덕대교는 주탑의 위치가 한강상에 있기 때문에 가물막이를 하고 단단한 지반이 나올 때까지 이제 굴착을 하게 됩니다. 다행히 요 고덕대교의 지반은 단단한 지반이 일찍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 말뚝 기초와 같은 깊은 기초가 필요 없는 바로 직접 기초를 적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직접 기초를 설계함으로써 그 발생하는 그 반력에 대해서 치마량이라든가 이런 내구성에 문제가 없는지 적절하게 검토를 해서 설계에 반영을
했습니다. 네 번째 톡입니다. 저희가 견학을 온 고덕대교는 세계 최장 경강 콘크리트 사장교이며 많은 신기술과 공법들이 적용되었다고 들었는데요. 기존 콘크리트 사장교와 비교했을 때 고덕대교의 차별점과 기술의 난이도는 어떠한지요? 저희 고덕대교 같은 경우는 주경관장이 540m로 세계 최장경관 콘크리트 사장교가 되겠습니다. 사장교를 건설하기 위한 어떤 핵심적인 기술을 꼽으라면 첫 번째는 바로 형상관리 기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형상관리 기술이라는 것은 우리가 목표한 교량 선형에 맞게 시공 단계별로 측정을 해서 그 목표한 선형에 맞게 교량을 가설하는 것인데요. 이 부분은 교량의 성공적인 건설과 직결되는 문제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콘크리트 사장교가 일반적으로 강사장교에 비해서는 형상 관리가 상당히 난이도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탑을 중심으로 양쪽의 균형을 맞춰서 이렇게 가설하는 과정에서 가설 길이가 길어질수록 콘크리트 타설에 의한 처짐은 커지고 케이블 긴장에 의해서 발생하는 소음은 매우 크게 됩니다. 그 진폭이 가설을 해 나가면서 경관 길이가 길어질수록 점점 커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오차 수준 내에서 이렇게 맞추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기술이고요. 저희 현장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 도로공사에서는 고덕대교 TF라는 팀을 구성을 해서 그 현장에 상주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우리 시공사인 현대건설과 그리고 설계사인 DM엔지니어링 그리고 가설 엔지니어링을 하는 코비코리아, 그리고 기술 자문단인 삼보기술단, 이쪽 분야에 상당한 연륜이 많고 경험이 많은 전문가분들이 직접 참여를 하시고 있고요. 거기다가 우리 학교 교수님들이나 이런 저명하신 분들과 함께 그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철저하게 협업을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교량을 장경관을 하려면은 반드시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 게 재료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장교는 그 특성상 경관장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주탑 쪽으로 작용하는 압축력이 상당히 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보강형의 좌굴 문제에 직면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강사장교에 비해서는 콘크리트 사장교가 강성이 크고, 그리고 특히 콘크리트는 압축력에 상당히 강한 재료이고 하다 보니까 좌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유리합니다. 기존에는 콘크리트 사장교가 보통 한 200에서 300m 경관장을 가지고 시공을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는 재료 기술이 발달함으로 인해서 저희 보강형에 적용된 80MPa급 초고강도 콘크리트를 통해서 보강형 단면은 슬림하게 하고, 그리고 또 경관장이 길어짐으로 인해서 자중이 점점 커지는데, 그 부분은 또 우리 국내 기술로 개발한 2160MPa 초고강도 강면선을 적용함으로써 고덕대교가 세계 최장경관 콘크리트 사장교가 될 수 있는 기본 바탕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톡입니다. 국내 대표 사장교인 인천대교와 거가대교는 역 Y형 주탑을 사용했는데요. 고덕대교의 주탑은 I형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 거가대교나 인천대교는 케이블 지지 형식이 이 보강형의 양쪽 끝에서 지지하는 이면 지지 형식이기 때문에 역 Y형을 적용을 했고요. 저희 고덕대교는 일면 지지 형식입니다. 케이블이 보강형의 중앙에 지지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I형 주탑을 적용을 했고요. 양쪽을 이면 지지할 경우에는 비틀림이라든가 진동에 대한 저항성이 큽니다. 다만 이제 고덕대교는 콘크리트 사장교이기 때문에 진동이라든가 비틀림 저항성이 커서 일면 지지인 그 I형 주탑을 적용하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I형 주탑을 적용하게 되면은 주탑 기초의 규모를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경제성을 제고할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톡입니다. 주탑의 단면은 사각형이 가장 효율이 좋다는 기술 기사를 보았는데요. 고덕대교는 육각 단면을 채택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저희 고덕대교가 육각 단면을 채택한 이유는 차량 진행 방향으로 단면이 육각 형상이 되면은 사각 단면에 비해서 강성이 커지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가설 단계나 공용 중에 주탑의 주 거동 방향이 차량 진행 방향이기 때문에 강성이 커짐으로 인해서 변이 제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다 유리하고요. 그 육각 단면은 사각 단면에 비해서 바람에 의한 진동에도 유리한 단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톡입니다.
고덕대교에 케이블 교량 모니터링 시스템과 영상 기반 진동 감지 기술을 도입하여 좀 더욱더 안전성 있게 유지 관리를 진행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기술인지 좀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영상 기반 진동 감지 기술은 주탑 상부에 카메라를 설치를 해서 실시간으로 케이블의 진폭과 같은 그런 진동 특성을 측정하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케이블의 진동 특성이 중요한 이유는 케이블의 장력에 변화가 생기면은 그 진동 특성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케이블의 스트레인 게이지나 가속도계 이러한 센서들을 같이 설치를 해서 그 진동 특성 자료를 참고해서 그렇게 해서 비교 분석함으로써 케이블에 도입된 장력의 변화가 있는지 구조물에 이상은 없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장치가 되겠고요. 교량 건전성 모니터링 시스템이라는 것은 그런 시스템들이 유기적으로 이렇게 작동을 하는 플랫폼으로 구성을 해서 우리 교량 상태를 총괄적으로 이렇게 확인하고 유지 관리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그런 모니터링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유익한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인터뷰를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이런 기술들이 개발 적용된다는 것에 크나큰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혹시 저희 유튜브 계정을 위해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같이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물론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